제가 준비한 2위는 1,300억대 소송 총 때리면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뉴스에서 좀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 국제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를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엘리엇 국제 투자 분쟁 사건 판정의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 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겁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이 형사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상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시지는 간명했습니다. 저는 이 관련 수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엘리엇에 돈 물어줄 사안은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선 게 바로 엘리엇 얘기네요. 네, 이 소송은 이제 FTA에 따라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어떤 소송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예. 당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7.12%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보면 삼성물산이 이랬다면 이제 제일모직이 그때 0.2인가 3인가 그렇게 이제 어떤 불균형하게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병에 대해서 엘리엇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11%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당시에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부탁을 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이뤄진 거죠. 당시 한번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결국은 삼성의 어떤 묵시적 청탁을 받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을 해서 이 합병에 찬성하게 됐다.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이제 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결국 이제 국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이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400억 이제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취소 소송 이 이제 시한 날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취소를 한 건데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대표성이 또 띄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당시의 어떤 합병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나 이런 것들, 즉 국가가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수사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이중적인 지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당시 수사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엇이 어떤 정당성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송 자체가 한동훈 장관에게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현정 의원의 표현이 좀 적절한 게 지금 한 장관을 보시면 꽤 기자들에게 취재진에게 설명할 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고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 손짓에서도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우리 정부의 대표로 해서 이 불복 소송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구자룡 변호사께 여러 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그 법적인 부분. 오늘 한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드라마 더글로리의 대사 중에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얘기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장관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그럼에도 한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입장에서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재 판정에서의 포인트와 형사 사건의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걸 국가하고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법적 쟁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SD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을 국가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급격한 정책 변화를 했을 때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연금을 그 자체를 국가라고 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걸 한번 다시 다퉈보겠다. 그리고 지금 밑에 이제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했는데 이게 사실 또 이런 소송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 대형 로펌이 낀 국제 분쟁에서는 그 타임 차지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가 적게 들었다면 변호사가 그만큼 시간을 덜 들였다는 뜻입니다. 타임 차지라는 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실히 더 다퉈보겠다.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쟁점이 있으니 시간을 들여서 더 리서치해서 더 다퉈보겠다.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판결이 이제 중재 판정이 선례가 돼가지고 추가 소송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예.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사모펀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그냥 확정돼 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 쟁점은 그냥 결론이 난 이 선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정돼 있는 거, 예견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데까지 다퉈야 될 필요성이 그런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짧게요. 구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저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그 자체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이에 껴있거든요. 그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형사 판결문에 의해서 징검다리를 타가지고 지금 국가 그 자체의 잘못인 것처럼 의제가 된 것인데 사실 그것이 선례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하고 투자자가 1대1로 싸우는 경우에 이제 ISDS가 보통 이제 굴러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그 적은 10% 정도의 가능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1,300억을 다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소송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이죠. 근데 어마어마하지만 이걸 지금 알 수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기한 게 1조예요. 1조에 대해서 인용된 게 사실상 7%거든요. 예. 그 7%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미 93%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더 다퉈보겠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좀 믿음을 줘도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10% 이상이겠다. 최소. 구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좀 대략 가닥은 잡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모를 잘 안다고 할 정도로 물론 뭐 그거는 승소 여부와는 별개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엇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당신들이 저 특검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다 하는 걸 입증하지 않았느냐 이런 대목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자,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사 결과로서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그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엇의 전략이었죠. 그렇죠. 엘리엇 측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뭐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이중적 지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이게 이 문제와 그 문제는 다르다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대를 맸습니다. 직접 나서겠다.